네, 토끼자 꿀정보 시간입니다. 요즘은 간식으로 말린 과일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맛도 달콤하고 영양도 풍부해서 직접 집에서 건조기 사용해 말려 드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네, 저도 간식으로 과자나 빵 먹는 것보다 이 말린 과일이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종종 먹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일뿐 아니라 이 채소도 말려서 먹는다고 하네요. 자, 정지주 기자. 네, 귤이나 오렌지 드실 때요. 네. 껍질 벗겨서 그냥 껍질은 안 드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리면은 껍질까지도 같이 먹어서 영양을 더 많이 섭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과일을 말리면은 단맛이 진해지고요. 채소의 경우는 본연의 향은 짙어지고 맛은 더 담백해집니다. 특히 맛이 잘 들지 않은 과일이라도 말리면 당도 높아져서 좋고요. 씁쓸한 맛이 돌았던 채소도 말려서 쓰면 천연 조미료 손색 없습니다. 영양도 훨씬 많이 섭취할 수 있겠죠. 평소 과일과 채소 즐기지 않았어도 새로운 맛, 또 식감으로 이 말린 것만 찾는 분들도 계시다는데요. 말린 과일과 채소의 다양한 세계, 바로 만나보시죠. 요즘 마트마다 진열장을 따로 둘 정도로 인기 많아졌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말린 건조식품 얘기인데요. 채소와 과일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죠. 식감도 새롭습니다. 평소에 과자를 즐겨 먹었는데 건조식품으로 대체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냥 먹었을 때보다 더 많은 영양 섭취가 가능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말리게 되면 수분이 마르면서 영양소가 농축되기 때문에 적은 양의 음식으로 많은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효과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채소와 과일을 직접 말리는 분도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 말려놓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요. 말린 채소고요. 이게 말린 과일들입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간편하게 꾸준하게 섭취할 수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말려서 먹습니다. 채소 말리는 법 한번 배워볼까요? 일단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당근과 무같이 껍질 얇은 채소는 충분히 씻어서 그대로 쓰고요. 껍질을 벗겨야 하는 생강과 감자 등의 채소는 껍질부터 제거합니다. 통째로 말리면 마르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깍둑 썰기로 잘게 만듭니다. 채소 말릴 때는요, 구멍 뚫린 채반이나 소쿠리에 담아 말리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통풍이 잘 돼야 하고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그늘에 말리는 게 좋은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채소를 말릴 때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서 잘 말리면 엽록소, 비타민 등의 영양 손실이 더 적어서 좋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다 마르는데요. 간식처럼 그냥 먹어도 좋고요. 찌개나 국에 넣어 활용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채소, 그늘에 말려야 좋지만 버섯만큼은 예외입니다. 이렇게 햇볕에 말려야 한다는데요. 표고버섯의 경우 햇빛에 말리면 비타민 D 함량이 이전의 12배로 늘어납니다. 보통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아야 생성되지만 말린 버섯으로 부족한 비타민 D를 수월하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채소에 이어서 과일 말리는 법도 배워봅니다. 먼저 깨끗하게 씻어야겠죠. 그리고 깨끗한 물에 식초를 탄 후 세척한 과일을 약 1시간 정도 담가둡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일은 아무래도 껍질째 먹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세척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레몬이나 오렌지는 껍질 그냥 못 먹죠. 말리면 이렇게 껍질째 먹을 수가 있습니다. 껍질 영양소까지 섭취할 수 있는 거죠.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 성분이 과육보다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째 말려서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껍질째 먹는 게 좋긴 하지만요. 껍질 심하게 두꺼운 파인애플, 잔털 있는 키위는 껍질 제거한 뒤 잘라줘야 합니다. 또 사과는요. 껍질째 말리면 장에 좋은 펙틴 성분이 증가된다고 하니까 껍질 그대로 두는 게 좋겠죠. 썰어놓은 사과, 이 액체 바르면 갈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레몬즙을 살짝 발라주면 그 갈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일 잘 마르는 장소는 채소와 같습니다. 통풍 잘 되는 그늘인데요.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면 다 마르는데 그런데 이 말린 과일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칼로리가 높아져서 비만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일과 채소 말려 먹는다는 또 다른 집을 찾아봤습니다. 자, 딱 봐도 가짓수가 정말 많죠. 박승미 주부는 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연 건조는 사실 손이 많이 갑니다. 대신에 건조기를 쓰게 되면 건조 시간이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먼지 걱정 없이 다양한 식품을 간편하게 말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린 재료들로 요리를 해볼 텐데요. 어떤 요리가 나올지 말린 궁금하죠? 과일하고 채소를 넣어서 너겟을 만들 거예요.
아이들 간식으로 정말 좋은 부침개 만들어 봅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기름기가 적은 닭고기를 사용할 건데요. 특히 안심살을 써봅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 믹서에 갈고 양파 역시 믹서에 갈아줍니다. 두부는 배보자기에 싸서 물기를 짜주고요. 준비한 재료를 한데 넣고 파와 마늘, 생강가루, 후춧가루를 넣어서 양념을 해줍니다. 말린 채소와 과일을 잘라서 섞어주는데요. 씹는 맛도 살릴 수 있고 채소의 향이 더해져 풍미를 살려줍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모양을 만들어서 부어주는데요. 노릇하게 익은 이 전 한 접시면 밥 한 공기 뚝딱 해결되겠죠. 영양까지 생각한 닭 안심살 전입니다. 이번엔 말린 과일과 찹쌀가루를 활용해서 백설기를 만들어 봅니다. 먼저 큰 그릇에 달걀 풀고요. 찹쌀가루와 우유 한 컵을 부어서 반죽부터 만듭니다. 이 반죽 상태는 약간 요거트 상태가 될 때까지 섞어주시면 돼요. 되직하던 반죽이 상당히 묽어졌죠. 이제 이 준비된 반죽을 냄비에 붓고요. 말린 과일들을 잘게 잘라 넣어줍니다. 단맛을 내는 설탕 같은 재료 따로 넣지 않아도 충분히 단맛이 난다는데요. 과일이 당도가 있어서 설탕을 좀 안 넣으셔도 돼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찌기만 하면 됩니다. 약 30분 정도 쪄주면 말린 과일 백설기가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린 과일찹 알아볼까요? 말린 레몬부터 활용해봅니다. 따뜻한 물에 말린 레몬을 넣고요. 우리면 됩니다. 은은한 향이 특징인데요. 날이 더워지면 얼음물이나 탄산수에 우려 마셔도 괜찮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린 재료의 깊은 맛과 향이 더해진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말리면 효능이 더해지는 이 다양한 말린 재료들로 봄철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